세계와 소통해 온 한국의 문화.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 전통시대 한국 문화의 국제 교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5차시에서는 이제 한류의 어떤 기원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한류의 역사적인 토대, 즉 한국이 어떻게 현대에 와서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그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어떤 역사적인 저력이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국 역사에 나타난 한류의 조상님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학습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과 관계된 것인데 고려양이 무엇인지 한번 각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전통시대의 한국은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았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전통시대부터 있었던 문화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어 온 한국은 늘 바다와 이제 북쪽에 있는 육지를 통해서 대외 관계를 꾸준히 맺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국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발해와 통일신라, 즉 남북국 시대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국제적인 문화가 한반도를 관통해 가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에는 중국에서 이제 한자, 그리고 한자로 쓰여진 유학이나 불교 경전들, 여러 가지 이제 선진적인 문화가 중국에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북방 유목 세력과도 이제 활발하게 또 교류를 했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연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그 북방 민족들과의 북방 유목 세력들과의 이제 교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삼국시대의 여러 이제 문화 교류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백제와 일본의 문화 교류인 거죠. 주로 이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많은 문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전수받은 이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화를 삼국시대의 백제가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또 발전을 시킨 것을 다시 또 일본에 전수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라든가 불교 관련 경전들, 그 다음에 불상, 그 다음에 벽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문자 예술 이미지들을 이제 일본에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제를 지칭하는 용어는 백제를 그대로 이제 그 읽는다기보다는 큰 나라라는 뜻으로 구다라라고 이제 칭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에게 백제는 그냥 백제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대국으로 이제 불리는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만큼 이제 백제라는 그 나라가 일본에게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내 백제풍 문화 영향을 이제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지키와 왕인이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여러 이제 유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보 중에 하나인 칠지도, 백제왕이 이제 선물로서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고류지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딱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금세 이제 잘 알고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호류사의 금당벽화, 이런 것들도 모두 백제의 영향 속에서,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값진 여러 가지 이제 국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 내에 백제풍 문화 영향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깝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만 이제 문화 교류를 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도까지 여행을 갔던 승려인 해초였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긴 두루마리입니다.
굉장히 긴 두루마리고 이때 당시 이제 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코덱스라고 불리는 옆에 이렇게 철을 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 종류가 있지만 보다 더 일반적이었던 것은 지금 왕호 천축국전과 같은 긴 두루마리 형식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왕호 천축국전이란 무슨 뜻이냐? 5개의 인도 나라를 여행했다. 인도가 지금 하나의 나라지만 예전에는 여러 나라들로 이제 그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인도의 중요한 여러 나라들 중에 5나라들을 이제 여행한 여행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길에는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제 기록물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또 뜻깊게도 이제 8세기 인도나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이라는 것이죠. 이 왕호천축국전이. 자, 이때 당시 이제 8세기의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 서아시아의 중심으로는 이제 우마야 제국이 들어서고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당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간지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자세한 기록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자료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왕호천축국전은 물론 해초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들었던 동로마 제국까지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왕호천축국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굴된 건 아니었고요. 둔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둔왕석굴에서 이제 발견이 됐었죠. 1908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벨리오가 이제 그 둔왕석굴에서 필사본을 발견을 했고 또 이 지역 그 사찰들이죠. 그 사찰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삼국 통일신라 시대를 넘어서 이제 고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고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송나라나 다른 나라들과의 여러 교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좀 힘들었던 게 몽골이라고 하는 13세기에 급성장한 그런 이제 그 대제국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힘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송과 교역하고 있었던 건데 당대 송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과의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또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목제국,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거란족의 요나라, 그 다음에 투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던 몽골족의 원나라와 여러 가지 이제 기랑 관계를, 즉 한편으로는 침입도 하고 저항도 하지만 또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기 시작한 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몽골의 그 침략과 통치가 시작되면서 몽골에서 이제 유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고려에서도 유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의 이러한 그 문화나 풍습을 바로 몽골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도 굉장히 큰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은데 다양한 이제 의복들, 그죠? 한복에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주,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마누라, 수라, 뭐 이런 것 같은 라로 끝나는 여러 가지 어휘들이라든가 무슨 치로 끝나는 말들이 있죠. 장사치, 뭐 무슨 치 하는 그런 어휘들이 모두 이제 몽골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고려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풍습이 또 몽골에도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몽골에도 이제 고려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현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도 이제 몽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청자라든가 여러 가지 나전칠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상추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던 그 고려 사람들이죠. 고려 사람들이 먹던 산축삼이 이제 몽골에도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몽골을 통해서 서양에까지, 당시 이제 프랑스까지 알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건 아니지만 동쪽 끝에 가면
카올리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다. 또는 콜리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자, 고려 이후에 고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외 관계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뭐 유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선에서는 물론 이제 조선 초반부만 하더라도 이제 크게 대외 관계가 활성화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17세기에 이제 서구의 신학로 개척이 본격적으로 세계 교역로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양 문물이 조선에까지 이제 당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이제 그 세계 교역로 장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죠. 그죠? 네덜란드가 이제 포르투갈을 제치고 맨 처음에 포르투갈이 이제 오긴 왔었지만 포르투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파라든가 이런 것에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썼던 반면에 네덜란드는 상업적인 교역에 더 많은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서 그 교역로를 크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만, 포르모사라고 이제 스스로 불렀던 대만, 그다음에 광저우, 그다음에 나가사키, 대시마 상관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도 네덜란드가 진출하고 우연치 않게 이제 조선에도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조선의 어떤 그 국제적인 교류를 그 문화적인 그 교류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지도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조선 시대만의 이제 그 어떤 성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고려 시대 때 들어왔던 원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인 그 성과들이 모여진 것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 당시 이제 세계지도로서는 가장 많은 나라를 포괄하고 있는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02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요거와 비슷하게 바로 한 30년 전에 카탈루냐, 에스파냐가 나중에 에스파냐가 되는 카탈루냐에서는 이제 당시 프랑스 왕 이제 샤를 5세에게 이제 선물로 보내준 카탈루냐 세계지도를 만듭니다. 이것도 현재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이 카탈루냐 세계지도에서도 동쪽 끝에는 카올리라고 부르는 거인족들이 사는 나라가 이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한참 후에 이르러서 뭐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 1708년에는 도녀만국 전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작이 되었죠. 원래는 이제 1602년에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제작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모사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시대 18세기 사람들도 세계는 이렇게 생겼구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까지 이르는 이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눈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에는 이제 서양과 본격적으로 이제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1631년에 사신으로 명나라를 방문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양의 문물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또 청나라에 이제 그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이제 볼모로 이제 잡혀갔던 소현세자 또한 독일 예수의 신부인 아담 샬과 교류를 하면서 또 정두환 다음으로 다양한 서양 문물과 서적을 들여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실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서양 과학기술과 문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홍대용, 성호학파, 그 다음에 박제가와 북학파, 그 다음에 정약용 이런 이제 실학자들의 활동들이 지적인 활동들이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우리 또 함께 짚어봐야 될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조선에 이제 표류해온 그런 사건이죠. 나중에 이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던 벨테브레. 벨테브레는 사실은 이제 친구들과 같이 와서 표류를 해서 아예 이제 정착을 했고 좀 불운하다고도 해야 되겠지만 병자호란까지 참전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카메일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일본으로 나가사키로 가다가 표류를 하면서 국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벨테브레는 이제 박연으로 개명을 하면서 조선에 정착을 하고 아예 뿌리를 박았지만 하멜은 돌아가게 되죠. 몰래 탈출을 해서 돌아갔고 사실 요 덕분에 하멜이 도망친 덕분에 자기네 나라로 다시 귀화한 덕분에 서양의 조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멜 표류기가 이제 저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멜이 이때 이제 왔을 때 이 하멜의 통역을 맡았던 게 바로 벨테브레, 박연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항기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개항기 이후부터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과 완전히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서양식의 일상생활 문화나 아니면은 근대적인 이른바 근대적인 서양의 제도, 뭐 정치, 군사, 경제 제도들이 이제 개항기 이후에 조선에 이제 급속도로 유입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삼국 시대부터 개항기까지 한국의 역사에서도 늘 국제적인 문화가 동아시아 범위에서 이제 서양에 이르는 국제적인 그 범위로 확장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교류가 이루어왔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